이번에 강의할 부분은 바로 풍지관계의 유효에 관하여 말씀드릴 부분인 것입니다. 앞의 강의에서도 말씀드렸듯이 유효라 하는 것은 구호와 상구의 양을 가까이 할수록 밝은 빛을 본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밝은 빛이 있을 때 멀리 가면 멀리 갈수록 어둡다라고 생각하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호와 멀리 있으면 있을수록 어둡기 때문에 그것은 흉하는 것이고, 가까이 가면 갈수록 밝음을 얻기 때문에 길하다라고 보는 공식으로 효를 찾아보면 될 것입니다. 이 때문에 초륙이라 하는 것은 가장 아래에서 멀리 있었기 때문에 어린아이 소견이라고 치부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점에서 어린아이의 소견에서 한 단계 넘어가면 바로 부녀자의 소견으로 적게 보고 그 다음에는 진출하면서 자기 자신을 관조하게 되는 것으로 넘어가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우리는 본다라고 하는 것이, 자기 자신을 본다라고 하는 것이 사실은 세 궤가 동일시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육삼이 그러하고 구호가 그러하고 상구가 그러한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어린아이의 소견이라는 관자라든지 안방에서 바라본다라든지 관자라든지 이러한 볼관자가 앞서서 말씀드렸듯이 이건 눈으로 보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이건 의식으로, 관념으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이 관자라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 속에서 볼관자를 처리하고 있다는 점을 다시 밝혀드린 것입니다. 관이라 하는 것은 첫째, 내면적인 시각을 말한다라는 것. 그리고 관이라 하는 것은 범주가 넓다라는 걸 아셔야 하는 것입니다. 볼간자나 볼견자나 볼시자나 이것에 비하여 보다 더 정밀하고 폭넓은 관찰을 관자로 쓰고 있음을 말씀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논어에서도 식이 소 위로부터 행위를 볼 적에는 표면적이기 때문에 볼시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게 여기에 볼관자를 쓰질 않은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한 단계씩 넘어가면 관기 소유라든지 그 유래는 내면적인 것이기 때문에 볼관자를 쓰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볼관자라 하는 것은 내면성과 폭넓은 관점을 시사하고 있다라는 점을 다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면 원문을 보면서 다시 말씀드리기로 하겠습니다. 상활 초륙의 동관이라 하는 것은 어린아이의 안목이란 뜻이 되죠. 이렇게 되면. 그래서 소견이라 말하는 것입니다. 어린아이의 소견이라 하는 것은 이건 소인의 도라라고 합니다. 소인은 자식 여차로되 소인이야 그들에게 있어서는 스스로 이처럼 될 수밖에 없지만 이란 말 속에는 소인이야 당연한 귀결이지만 신비 군자위계라, 바로 어린아이 소견이라는 것은 심각하게 아니라고 말한다. 이건 군자의 소견이 심각하게 아니라고 그것으로서 경계를 삼는 것이니라. 동관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동관이라고 하는 것은 국어제니 어린아이 소견이라는 것은 재주에 한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어떠한
널리 볼 수 있는 재능의 국한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어릴 동자를 쓰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국한이라는 것이 뭘로 연결되느냐? 무소견. 아득하여 보는 바가 없는 것. 보는 바가 없단 말은 우리말로 소견이 없다라는 것. 소견이 없다라는 것이니 이 소인으로 여 군자라, 바로 어린아이 소견이란 말을 쓸 적에는 무엇 때문에 썼는가? 소인을 우리는 반면교사란 말을 가끔 하고 있습니다. 상대적인 반대되는 얼굴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무엇인가를 암시해 주는 것입니다. 바로 이건 반면교사법인 것입니다. 소인이라고 하는 상대되는 인물을 통해서 군자를 격려한다라는 차원인 것입니다. 그리고 규관이라고 해서 육이의 앞으로 나오게 되는데, 이 안방규자 뜻으로 엿볼규자라고 해서 안방에서 엿보다 뜻인데, 안방규자가 아니고 안방에 앉아서 밖을 엿보다라는 규자인데, 바로 이것은 안방이라고 하는 규에서 엿보다라는 것은, 즉 바깥에 나와서 큰 안목을 가지지 못한다가 되는 것입니다. 안방에서 밖을 쳐다보니까 문 밖을 나와서 보면은 더 넓은 시야가 있는 것인데, 바로 이렇게 해서 엿보면서 보는 소견이라는 것은 단어식, 식견이 짧다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이 소견지대니, 그것은 소견이 적다라고 하는 것으로서 말한 것이니, 이것은 바로 뭘 상대적으로 말하고 있느냐? 바로 이 여인을 통해서 남자들이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에요. 항차 부인도 소견이 적다라고 해서 규관을 폄하했는데, 남자로서 소견머리가 치마를 두르는 남자만도 못한 사람들이 적지 않기 때문에 이런 경계를 두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육이라고 하는 것은, 육이라고 하는 것은 내꾀이기 때문에, 안에 있는 꾀이기 때문에 이게 뭔 말이 되느냐? 가내란 말이 되지 않아, 이게. 그리고 집안 내에서도 방 안에서, 안방에서 밖을 쳐다보는 격이에요. 그래 엿볼규자예요, 이게. 그러니까 요즘 우리 말로 하면 문틈으로 쳐다보는 거예요. 문틈으로. 방문 밖을 나오지 않고. 그러니 그게 좌정 관천격이다 이 말이 되는 것이에요. 우물 속에 앉아서 하늘 보는 격이다 이 말이 되지 않아, 이게. 문틈으로 엿보니까. 그래 엿봐서 문틈으로 엿본 것이니 리 여정하니라. 이것은 바로 여자가 들어가니까 어떻게 돼요? 여자에게 여자의 정에 이롭지 남자는 배제된 것이에요. 이게 만약에 이것을 이렇게 한다면 남자로서는 수치다라는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음유가 건해이, 바로 이 내에 거했다가 안방 문틈으로 이 소리가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관호예난, 그래서 방 안에서 문틈으로 바깥을 본다라는 것은 이렇게 되잖아요, 이게. 이 바깥이라는 것은 위로 구오니까 이게 주간지상이다. 엿보는 상이 나온 것이다. 이것은 부인으로서 당연한 올바른 일이다. 여자지 정도. 이게 나쁘지 않다. 그래서 그 점이 이와 같이 여인들이 이것을 받으면, 이 점을 얻으면 기라하지만, 장부득지면 남자가 이 궤를 얻으면 여인의 역할이 되기 때문에 이것은 이로울 바가 아니라고 말한 것입니다. 상활 규관 여정이 역가최하니라. 이건 어떤 입장에서 말했느냐? 문틈으로 엿본 것이 여자의 정도라 하는 것은 남자로서는 또한 바로 그게 아름답지 못한
추악한 일이니라라고 하는 것이에요. 만약에 남자 소견머리가 그런다면 이건 부끄러운 일이다라고 보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기에 제장부적 그런 것이에요. 이건 남자에게 있어서의 부끄러운 일이지 부인에게 있어서는 상관이 없어요. 예. 이렇게 해서 유기도 양과 구오와 상구와 멀리 있기 때문에 안에서 밖을 쳐다보는 격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육삼은 관 아생하야 진태로다 라고 했을 때 앞으로 이 관아생이 두 번 나오고 나자를 그 이자로 고쳐서 관기생이라고 해서 같은 의미의 뜻이 육삼으로부터 구오와 상구에 똑같은 문장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날생자는 어떤 뜻이 되느냐? 내가 만들어 놓은 일이란 뜻으로 보면 쉬운 것입니다. 그리고 내가 바로 했던 일, 그리고 할 수 있었던 일, 이런 뜻으로 날생자가 나온 것입니다. 그러면 이것을 보다 더 쉽게 날생자를 바꿔버리면 행할행자 뜻이 나와요. 내가 행한 것을, 여기서는 내가, 여기는 좀 다른데 이 아생이라는 것은 내가 행한 이 말이에요. 소행. 내가 행하였던 동작과 시위, 했던 일들. 그러니까 육삼은 어떻느냐? 내가 벼슬 하면서 임금에게 말씀드렸고 내가 간언을 올렸던 어떤 계책의 말들이 그것이 아생이에요. 내가 했던 일들. 그런데 임금이 받아주면 나가고 임금이 받아주지 않으면 안 나가겠다. 이 관자가 그 뜻이에요. 내가 했던 일, 내가 말씀드리면 임금이 받아줬느냐 안 받아줬느냐, 그걸 보면서 벼슬길에 나가기도 하고 나가지 않기도 한다. 이게 바로 내가 분명히 임금에게 간언했음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받아주지 않는다. 이건 벼슬을 물러나올 때다. 바로 이렇게 해서 이것은 자신이 해야 할 일들이 맥혀가느냐 맥혀가지 않느냐를 여기는 살펴본 것이에요. 벼슬에 나가서 성공할 것인가, 나가봐야 안 되니까 물러가야 할 것인가, 그것을 살펴보면서 벼슬에 나가든 안 나가든 결정해라. 자, 그래서 여기에 아생이라는 것은 주자께서는 소행 딱 바꿔본 거예요. 그래서 날생자가 내가 만들어 놓은 일, 이런 뜻이에요. 날생자 뜻이 내가 만들어 놓은 일들, 이렇게 내가 만들어 놓은 일들이다. 육삼이 거하지 상하야. 육삼은 진퇴라는 말이 왜 가능하느냐? 육삼은 어떻게 돼 있어요? 이게 육삼의 괴라고 하는 것이 어느 시점에 있는 거는 바로 육삼이라는 것은 그 자리에 있어도 되고 올라갈 수도 있는 이 상하 교차점이 있잖아요. 그래서 진퇴가 일진일퇴가 가능한 것이에요. 갈 수도 않을 수도. 경계점이니까 상계와 하계, 진퇴의 분기점 이렇게 보시면 돼요. 3이라는 자리가. 그래서 여기에 가능성을 가지고 가든지 불가능성으로 물러나든지 이런 분기점에 섰다라고 보시면 돼요. 이게 그 하지상이 가지고 있고 거기에 의해서 그 지위에 의해서 우리는 이런 행동 양상을 가져온다가 가진 같아요. 상이라는 것이 바로 이 윗상자를 분기점으로 딱 보면 돼요. 진퇴의 분기점. 자, 그렇기 때문에 육어는 뭘 봐야 되느냐? 구호를 보지 않아요. 임금을 보는 게 아니에요. 독관, 기, 소행지, 통세가야
홀로, 이 말은 오직 자기가 행했던 일이 통짜 받아들여지는가, 내가 했던 일들이 도저히 저해당하고 있는가, 이것만을 살펴보면서 바로 나의 진로를 결정한 것이에요. 그것이 이렇게 해서 진퇴를 삼으니, 그래, 점자가 딱 어떻게 해요? 관하생은 자심 두 글자예요. 점친 사람은 당연히 자기 자신의 행위를 봐라. 지금까지 하는 일들이 진출 가능성과 물러나야 할지를. 그래서 더 보완하면 육삼이라는 것은 상계와 하계의 사이에 있나니 이 소리예요. 아랫계 위에 있다라는 것이. 그러니 가히 진퇴지지라, 바로 그 자리가 진퇴할 수 있는 분기점이다. 그러므로 오를 볼 것도 없고 단관아소이, 단지 내가 하는 바를 관찰함으로써 진퇴를 삼는다. 가장 핵심은 상하지간, 구삼이란 게 상하지간. 제 관지시에 우리는 이 봐야 할 때에 있어서, 관이라고 하는 이 때에 있어서 성인은 지 욕인 관관이요, 성인은 단지 사람들에게, 이 광이라는 것은 글자 그대로 써놓으니까 요즘은 정말로 관광이란 말이 됐는데, 이 광자는 임금의 광명을 말한 것이에요. 임금의 광명을 보도록 한다는 것은 어쨌든 나라에 나가서 좋은 일을 하도록 하는 것을 원하는 것이지, 비교인 교태의 장졸자라, 교인, 사람으로 하여금 아주 참 교태, 기교 넘치게 어떻게 핑계 잘 때 가지고 물러나면서 못난 듯이 감춰져 있는 걸, 그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이게. 자, 앞으로 이 관하생이라는 아자가 나와서 하는데, 바로 나자가 나오면 내가 있으면 저 사람이 있는 거예요. 피야간에. 그래서 아자는 피야 대대지언이라, 피와 아라고 하는 대대, 상대적인 대칭의 말이에요. 이 대칭의 말인데, 바로 이 상대적인 대칭은 뭘 해줘요? 시는 이피로 관찰하. 이것은 저것으로서 이것을 본다라는 뜻이 된다. 이게. 그런데 상구를 가면 어떻게 썼느냐? 나하자를 바꿔서 그 기자로 바꿔놨어요. 그 했던 일들을 봐라. 이것은 2차로 자관이라, 이것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보는 것이다. 이것이 관기생과 관하생의 차이점이다. 그러면 하나하나 따지면 육삼에서는 관하생 진퇴 딱 그랬어요. 내가 하는 일을 보면서 진퇴하라 라는 것은, 그러면 피가 뭔지 알아요? 피가 내가 했던 일을 저 사람을 한번 살펴본다는 게 뭐냐? 이거예요. 임금을 섬길 적에는 육삼이 관기 언청 개종하고 그 자기가 했던 말을 들어주는가? 개종, 자기가 올린 계책을 따라주는가? 임금이 말씀을 드렸을 때 그것을 살펴본 거예요. 그러면 내가 한 것이 뭐예요? 말과 계책이에요. 내가 말하고 내가 계책 올리면 임금이 내 말을 따라 줬던가, 그걸 살펴본다가 저 피자예요. 그리고 백성을 다스린 데는 어때요? 이게 관기 정교 가행과 나의 정치의 가르침이 시행되고 있는 것과 고택 가하니 내 은택이 아래 백성에게 내려갔는가를 관찰해 본 것이에요. 실제로 내가 했던 일들이 백성에게 좋은 일이 되었던가? 바로 이것은 뭔 말이 돼요? 그러면 가히 견,
바로 관하생이란 데는 우리가 이걸 볼 수 있어요. 자가 소시지 당부이. 자가, 내 자신이, 자가, 내가 베푼 바, 베풀 시자는 행하는 자 딱 넣으면 내가 시행했던 일들이 잘했느냐 못했느냐, 당부, 잘했는가 못했는가를 살펴보면서 진퇴를 바로 삼는 것이다 라고 말한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자기 자신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보면서 진로를 결정한다고 한 것입니다. 상활 관하생 진퇴하니, 자, 내가 했던 일들이 먹혀가고 있는가를 살펴본다면 쉽게 이해된 말인 것입니다. 내가 했던 일들이 잘 먹혀가고 있는가를 보면서 나의 앞길을 결정한다라고 하면 진퇴가 되죠. 이게. 그러면 바로 남을 쳐다본 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반주한 것입니다. 이게. 그러면 자기 자신을 반주할 때 이게 눈으로 봅니까? 이건 의식으로 보는 것입니다. 이건. 자, 내가 했던 일을 보면서 나의 앞길을 결정짓나니 바로 이것은 뭐냐? 글자를 더 넣어서 말하면 벼슬 나가는데도 도고 벼슬 물러가는데도 도로. 바로 이 진퇴의 도를 잘못한 점이, 잃은 점이 없다라는 것은 잘못이 없느니라. 그래서 진비도진이라. 자, 도가 뭐냐? 벼슬에 나가는 것은 도자가 나오면 우리는 공연이가 나오죠. 벼슬에 나가는 것은 능력도 없이 공연히 벼슬에 나간 것이 아니라 장이 살도요 장차 도를 통하려고 나가는 것이고, 그러니 도를 잃지 않은 것이고, 반대로 퇴비도태라. 물러가는 것도 아무런 이유 없이 물러가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이게 장이 구도니 장차 도를 구하기 위하여 물러간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 진퇴자 미유 소비라. 이렇게 벼슬에 나가고 은퇴를 하는 것들이 조금도 그릇된 바를 두지 않고 있다. 그릇된 일이 없다. 그러므로 미실이라는 문자를 쓴 것이다. 63과 95의 공통점이 관하생이에요. 똑같이 쓰였어요, 글자가. 거기에 63과 95의 개활 관하생이라 하니, 자, 내가 했던 일을 살펴본다라고 하니 사동이 더 이라. 관하생 세 글자는 글자가 똑같지만 거기에서 담고 있는 덕은 다르다. 이게 어떻게 다르느냐? 63이라는 것은 찰기 종인이요. 63이라는 것은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바로 벼슬에 나가면 사람을 따른 것이잖아, 이게. 이건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서 사람을 따르는 것으로 글이 쓰여 있는 것이에요. 이게. 그런데 구호에서는 관하생이 달라요. 구호의 관하생은 내가 했던 일들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맥혀가고 있는가, 백성을 살펴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여기는 찰인이에요. 백성을 살펴보면서 정치가 잘못되면 바로 자기 자신을 닦는 걸로 관하생이 쓰였어요. 똑같은 내가 했던 일을 살펴봐도 이게. 그래서 93은 자기 자신의 했던 일들이 먹혀갈 수 있는가의 가능성을 가지고 벼슬 나가는 것이고, 임금자리에서는 내가 정치했던 것들이 백성한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가, 백성들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가, 그걸 보면서 자기 자신을 반주한다. 이것이 차이점이에요. 64는 벌써 95에 가까이 갔잖아요. 임금 턱 밑에까지 갔죠. 95 밑에까지. 그래서 이 사람은 벌써 나라의 광명을 받다고 하지만 우리말로 하면 나라님이 되겠죠.
임금의 광명을 이제는 봐버린 것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 광자 쓰는 이유가 구호가 양명으로 윗자리 있어서 이걸 광화라고 써서 광자를 쓴 것이에요. 빛나고 빛나다라고. 그러니 임금의 그런 광명을 봤으니, 나라님의 광명을 봤으니 리용빈우왕 하니라, 왕의, 바로 이 왕에게, 빈자는 처음에 신하를 대접하는 것은 손님예로 맞이하기 때문에 신하가 된다라는 말을 빈이라고 쓴 것이에요. 바로 주례에서 빈응지라고 했으니까 손님의 예로서 그 훌륭하신 분을 등용한다라고 했으니까, 그래서 이 빈자에다가 일어날 흥자 써서 바로 손님의 예로서 그분을 일으켜서 벼슬에 나오도록 모시는 거라고, 거기에 빈자를 쓴 것이에요. 이게 벼슬이에요. 그래서 왕에게 벼슬하는 것이 이로우니라 라고. 육사는 최근 오라. 육사라는 것은 오에 가장 가깝게 있는 사람이에요. 바로 이 말은 임금에게 가장 가깝게 있는 상이 되기 때문에 이런 상이 있는 것이에요. 점자가 위 리어 족은 사진야라. 그 점은, 점을 치면 벼슬을 해서 조회해 보고 벼슬에 나가는 것이 이로운 상이 되는 것이니라. 그래서 공자께서 관국지강은 나라의 광명을 가까이서 바라본다라는 것은 상빈야라, 빌례로서 벌써 이건 숭상하는 것이니라 라고. 다시 여기에 글을 쓰기를, 주에 보완되기를, 빈자는 뭐냐? 사진어 왕조를 위지 빈이요. 왕조에 벼슬하는 것을 손님 빈자를 쓰는 것이에요. 그리고 상자는 지상이니 뜻으로 존숭한다, 숭상한다 뜻이니, 기, 지의, 온모, 온모가 상자 뜻이에요. 그 사람의 생각하고 숭상하고 있는 바가, 그 말이 그 사람의 마음속에 온하는 것이 어디냐면 왕조에 벼슬하는 것을 말해준다. 정전에 의하면 이렇게 글을 썼어요. 고자의 유현덕지인이면 예적에는 이런 어진덕을 가진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인군이 빌레지라, 임금이 신하로 대접한 게 아니라 갈지자, 그 사람을 손님의 예로 대접해서 모셔온 것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사진어 왕조를, 그래서 선비가 왕조에 벼슬하는 것을 즉 위지빈이라. 그래서 곧 손님 빈자를 벼슬에 나간다라고 말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이제는 육삼과 육사가 구호에 가까이 접근함으로 해서 육삼은 조금 멀리 있기 때문에 벼슬에 나가도 되고 물러나도 되고, 그러나 육사라 하는 것은 구호에 바로 턱 밑에 있기 때문에 벼슬을 하는 것으로 결정되지 물러가는 것은 없는 것입니다. 예. 자, 이렇게 해서 육사까지 사음이 구호에 다가서고 있는 부분까지를 우리는 보았던 것입니다. 그러면 다음 강에서는 구오와 상구의 관계를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